6월 모의고사 때는 수학이 4등급이었는데 수능에서는 까지 올라서 서울대학교 지원을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3월부터 11월 수능까지 이돌 스파르타 강남센터에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정시전형에 합격한 전지훈이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전공이 저랑 맞지가 않아서 이 전공으로 졸업을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해왔었고, 군 복무 이후에 이제 전역을 하고 휴학을 한 뒤에 수능을 다시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학원들도 많이 알아봤는데 재수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가 짜여져 나와서 유동적으로 제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게 불가능하다 생각했고, 또 다른 독학 재수학원 같은 경우에 보통은 담임선생님 제도가 의무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저처럼 혼자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돌 같은 경우에는 생활담임 제도나 교과담임 제도 같은 게 취사 선택이 가능한 구조여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본인이 부족한 과목에 집중을 해서 본인의 공부 시간, 공부 방식을 혼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이 공부 과정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면 루즈해지거나 공부를 하다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비문학의 경우에는 이제 4개년 기출을 완벽하게 학습을 함으로써 수능 기출에서 나오는 패턴 같은 것들을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수강하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강의를 2번씩 보는 것처럼 최대한 개념 위주의 학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과목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실모나 또는 엔제처럼 문제들을 최대한 풀고 어려웠던 문제, 틀렸던 문제들을 모아서 오답을 하거나 이제 해설지를 외우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커리큘럼을 혼자서 설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특별히 약점이 되는 과목이 딱 하나가 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수학 가나형 체제인 시절에 문과 수학이었던 수학 나형을 응시를 했던 사람이고, 이번에 새로 바뀐 교육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이과 수학이라고 하는 이제 미적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6월 모의고사 때 제가 받았던 수학 성적이 4등급이었습니다. 많이 좀 고민을 했고 좌절을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해서 6월부터 개념 강의를 다시 처음부터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간 수학만 정말 열심히 했었고, 그 뒤부터는 이제 단과 수업을 수강하면서 실전 모의고사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들, 그런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수학 성적이 아주 조금씩 수능까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때는 수학이 4등급이었는데 수능에서는 2등급까지 올라서 서울대학교 지원을 하는데 무리하지 않은 수학 점수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수학이 약한 과목이다 보니 항상 막연하게 어렵고 두렵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하려면 경각심을 줄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과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렵기 때문에 오는 이점들이 있었습니다. 표점도 확률과 통계에 비해서는 많이 높은 편이었고, 공부를 하면서 수학 1, 수학 2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월에 학교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한 중학교 교실에서 시험을 쳤었는데요. 6월에 정말 좀 충격적인 성적을 받아서 많이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힘들었던 상황인데, 이돌에서 응시하는 모의고사와는 달리 좀 현장감을 느끼면서 정말 긴장을 하고 풀었는데, 점수가 그렇게 오른 건 아니었지만 이전에는 어려우면 못 푸는 문제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걸 첫 줄부터 조금씩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고 무슨 개념을 요구하는구나, 어떻게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공 시간은 평균적으로 10시간 정도였던 것 같고요. 공부 루틴은 사실 제가 계획을 짜는 걸 잘 못하는 편이어서
계획을 짜도 항상 문제를 풀다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막히면 그 문제를 고민하느라 30분씩 쓰기도 하고 딱딱딱 루틴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건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학이 정말 보기도 싫은 날은 다른 과목들만 하기도 하고 또 정말 수학을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땐 수학만 하기도 하고 그날 기분에 따라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메가스터디 이원준 강사님의 브레인 크래커라는 개념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4개년 기출을 기반으로 구조도를 통해서 지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강의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도를 자꾸 그려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패턴들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지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머릿속에 정리가 된 워드맵 같은 걸 가지고 문제로 들어가면은 문제를 푸는 속도가 확연히 빨라져서 지문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고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학원을 다니면서 수업을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탄력적으로 이제 공부를 조정을 해서 공부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원한다면은 저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수학 실력이 조금씩 올라서 수능 직전까지 갔을 때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왔었던 상황인데 아무래도 수능 때 점수가 좀 떨어진 케이스인데 그 이유가 저는 자꾸 주변에서 올해 수능은 쉬울 것이다, 올해 수능은 수학이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킬러 문제가 배제됐으니 이런 낭설들을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조금은 마음이 풀어졌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런 근거 없는 얘기들을 듣지 않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항상 생각해왔던 목표는 법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또 좋은 대학에 가서도 학점을 잘 쌓고 스펙을 쌓고 리트를 응시를 잘 해서 더 좋은 로스쿨에 가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뒤에도 수능을 몇 번 응시했었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근본적으로 든 생각이 내가 원하는 건 진짜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에서 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의 폭을 넓혀서 정말 원하는 길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